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영남 중진 의원들에 대한 희생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5선 서병수, 경남 3선 김태호 의원에 이어서 역시 3선인 조혜진 의원에게도 험지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로 국민의힘에게는 험지인 곳들인데요. 역대 선거에서 여야 격전이 치러진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겠다는 겁니다.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부산 북강서갑 출마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오늘 제가 낙동강 벨트로 출전하라는 당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것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제 중심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경남 양산 을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양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으로 민주당에게 상징성이 큰 곳이죠. 김 의원은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늘 경남 김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의 경우에는 경남 김해 갑이나 을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 출신으로 임기를 마친 뒤에는 김해 갑에 있는 봉하마을에 정착했죠. 조 의원은 당혹스럽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역을 바꿔달라는 요청은 당혹스럽지만 그 요청의 취지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진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건 뭐 100% 제가 생각해왔던 부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절을 못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반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당은 김 전 의원이 과거 자녀 KT채용 비리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걸 부적격 사유로 판단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이미 사면 복권된 사안이라며 친윤계가 짜고 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관위에 들어가 있는 한 인사가 애초 공관위 3차 안에는 들어있지 않는 공천 기준 안에 특별 사면된 사람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어야 한다는 그 주장을 해서 그 3차 공관위 기준에 반영시킨 그 장본인이 흔히 말하는 핵관 인사. 이거야말로 김성태를 표적으로 맞추고 시스템 공천에 설계한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관위에 들어간 핵관이라면 이철규 의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친윤계 핵심이자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김성태 전 의원을 향해서 기준에 따라 공천을 하는 게 잘못된 거냐며 본인은 서운하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왜 남 탓을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말을 가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주류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거나 윤핵관들이 공천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조혜진 의원께도 그 약간 험지 출마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본의 아니게 비주류 의원님들한테만 그런 요청이 몰린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차차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이나 뭐 내각 출신 의원에게도 그런 요청이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문제는 제가 뭐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안 나가잖아요. 위원장님 오늘 김성태 전 이제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좀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좀 강하게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천은 당이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나요?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책임론이 논란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명문 정당을 다짐하고도 떼셈의 정치를 하느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의 정치, 연대의 정치가 절실한 때에 무엇이 범진보 진영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친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임 공관위원장은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한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혁신하려고 하면 과거에 민주당의 어떤 주류적인 입장이 있었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서가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까 어떤 전 정부에 그래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스스로 용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그런 걸 반영해서 원론적인 말씀한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하위 20% 의원 명단이 통보될 텐데요. 이때 갈등이 크게 달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제를 유지한다면서 야권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죠. 이제 누구와 어떻게 연합할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민주당의 연대를 제안해온 소수정당들은 비례 순번을 번갈아 가며 넣고 지역구도 단일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합시다. 앞순번, 뒷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다툴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제안에 선을 긋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 신당과도 함께 할지 역시 민주당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 각계의 그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영입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민주당이 더 그런 인적 자원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조국 정당이나 송영길 정당은 물론 뭐 다 열려 있다고 보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뭐 민주당에 있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게 민주당의 승리, 범야권의 승리에 도움되는지 그분들이 좀 잘 고민해 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드는 가운데 앞으로 투표용지에서 앞부분을 차지하기 위한 현역 의원 꿔주기 등 지난 총선에서 지적받았던 행태가 반복될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